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자, 여러분 요 신조어인데요. 혹시 서울병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지금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건 그 중국판 틱톡인 더윈에 올라온 서울병에 시달린다는 영상을 캡처한 장면입니다. 요즘 중국 MZ 세대 사이에서 한강이 그립다, 한국이 그립다는 말이 밈처럼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거리 풍경, 한강의 야경, 그리고 친절한 경험 이런 걸 한국에서 누리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면 일상이 밋밋하고 공허하게 느껴진다는 건데, 이거 단순한 여행 후유증이 아니라 한국 문화가 일상 속에서 기준점이 되어버린 거죠. 의학적 진단명은 아니지만 한국을 향한 문화적 동경을 표현하기 위해 생겨난 신조어, 이름하여 서울병입니다. 데이터도 뒷받침합니다. 올해 1월에서 7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약 313만 명, 작년보다 16.8% 늘었고 7월 한 달만 해도 58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이번에 회복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여름방학 수요를 감안하면 2016년 이후 처음으로 6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중국 인바운드 회복이 빠르다고 보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펜트업 디맨드, 즉 억눌렸다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수요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행을 못 가서 참아왔던 중국인들이 동남아, 일본,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는 흐름이죠. 둘째, K컬처 세계화로 인한 경쟁력 강화, 그리고 셋째, 비자 면제 같은 제도적 뒷받침.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에 더 올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주식시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에 중국 관광객은 면세점에서 가방, 화장품을 대량으로 사가는 쇼핑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MZ세대는 다릅니다. 물건보다 경험, 콘텐츠에 돈을 더 쓰고 있습니다. 아이돌 공연, K-뷰티 체험, 예쁜 카페와 한강 감성 같은 콘텐츠 소비, 즉 이번 인바운드 회복의 파급력은 단순히 소비재 회복을 넘어서 엔터, 콘텐츠, 플랫폼, 그리고 체험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병은 그리움으로 번역할 수 있다면 자본시장에서는 수요의 구조적 변화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80년대생 한류 1세대와 MZ세대의 새로운 소비 문화, 이 둘을 연결하는 다리이자 투자자들에겐 다시 보는 중국 인바운드, 그러나 다른 주인공들을 찾으라는 신호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에서 서울병이 유행이라면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국병이 유행하는 걸까요? 투자 주체별 3개월 누적 수급을 보면 외국인의 수급이 개인과 기관보다 많습니다. 월별 데이터로 한번 나눠서 볼까요? 7월과 저쪽에 9월에 파란 막대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연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회색인데 개인은 대규모 순매도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증시에서 아직 포모 현상이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가장 최신 통계인 지난 12일 기준으로 투자자 예탁금은 72조 8,9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이건 2022년 1월 27일에 기록한 75조 1,000억 원 이후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았을 때는 참고로 77조 9천억 원입니다. 여기서 투자자 예탁금이란 쉽게 말해서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돈, 혹은 주식을 팔고 아직 인출하지 않은 돈, 즉 증시 진입을 기다리는 대기성 자금, 흔히 말하는 실탄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총알 창고는 아직 탄탄하다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외국인 수급으로 돌아가 보죠. 외국인은 5월 이후에 8월을 제외하고 계속 순매수를 이어왔습니다. 5월부터 누적 순매수가 약 13조 8천억 원. 이미 이렇게 많이 샀는데 여기에서 더 살 여력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지분율도 좀 짚어볼까요?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이 얼마나 지분을 갖고 있냐를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현재는 32.5%. 연초 이후는 최고치입니다. 작년에 1월에서 7월 초 외국인 바이코리아 당시에는 지분율이 평균적으로는 33.1%, 점선 보이시죠? 여기였으니까 지금 그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년 가장 높았을 당시로 보면 최대 35%까지 기록했죠. 현재보다 매수 여력이 남아 있어 보입니다. 이때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한국을 샀는가 그 배경도 짚어볼 필요는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 모멘텀, 코스피의 이익 모멘텀 이 두 가지 조합이었는데 현재도 우리 시장 다시 상승하는 배경으로 이와 유사한 조합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결국 시장은 외국인의 한국병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개인의 실탄이 언제 움직일지가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좌우할 듯합니다.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